화지부종. 네. 이게 질환일까요? 저 착하게 생겼잖아요. 저 분명히 갑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나의 건강하지 혈관외과 전문의 나천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실 신경외과 원장님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기소개 직접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신경외과 전문의로 개업을 20년째 하고 있고 최근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놀고 있는 백수 신경외과 이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성주 원장님과 나천 원장님 몽골 출장도 함께 다녀오신다고 예. 하셨는데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맞아요. 네. 제가 뭐 몽골 출장한 지는 벌써 4, 5년이 됐고 이제 하지정맥류는 거의 이제 랜딩 단계고 계속 성장기인데 거기에 분들이 통증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체격도 그러지만 하지부종부터 다리 통증, 어깨. 그래서 이제 우리 신경외과 이성주 원장님을 모시고 몽골에서 본격적으로 통증 클리닉을 이제 열려고 합니다. 첫날부터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문 닫으면서 그냥 못 들게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 정말요? 제가 갔더니 정말 통증 환자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의외로 통증 분야가 발달이 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원장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신경외과와 하지정맥류 질환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보통 하지정맥류가 의심돼가지고 오시는 분 중에서 증상을 먼저 물어보죠. 아파요가 먼저 있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네. 정맥류가 있는 분 중에서 아픈 환자는 아픈 것보다는 붓거나 무겁거나 쥐가 난다든지 그런 혈액순환의 문제가 대부분인데 첫 번째 한마디가 아프다 그러면 일단 제가 긴장을 하죠. 왜 아프지? 혹시 뭐 다른 신경이나 관절이나 근 골격계 질환이 같이 있지 않나 하면서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종과 통증 이 관계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보통 하지정맥류 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쪽만 통증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양쪽 다리를 모두 통증이 나타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진료를 봐야 되나요? 사실 통증은 어려워요. 답이 없어요. 근데 하지정맥류는 좀 애매한 증상들로 오는 경우가 많고 애매한 대신 문제가 있을 경우 결과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통증은 증상은 확실합니다. 아파요. 이런 게 1번이고 아픈데 한쪽이 아파요가 대부분이죠. 아프다. 또 한쪽이다. 그러면 저희 통증 분야로 오시고 통증 분야로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검사나 또 얘기도 많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먼저 그걸 좀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맥류 질환은 대부분 양측에 많이 오죠. 다른 쪽이 좀 늦게 발상이 된다 하더라도 한 90% 이상은 양측에 오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다리가 붓고 묵직한 느낌 이런 증상이 있다면 먼저 하지정맥류를 의심을 해보시고 한쪽만 통증이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통증 부위를 안다 하시는 경우에는 신경외과 쪽으로 의뢰를 해보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똑똑하십니다. 벌써 네.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원장님 근데 하지정맥류 중에서도 하지불안증, 하지부종, 하지통증 이렇게 나뉜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다뤄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하지정맥류 전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부종을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하지불안증을 또 다 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동안에 이제 어떤 진료의 어떤 병을 봤을 때 정맥류가 있으면서 저녁에 자꾸 다리를 가만두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게 되고 털어야만 좀 불안이 해소되고 그런 분들 하지불안증 턴다? 자꾸 이제 움직이게 되고 네. 하지부종 네. 이게 질환일까요? 이건 질환명이 아니고 여러 질환들의 병행에 대해서 뭉쳐져 있는 하나의 증상군이다. 증상. 네. 예, 증상군이지 네. 이 자체가 이 부종이라는 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 증상군이다. 일종의 현상이죠, 현상. 그렇죠. 네. 갑상선 전화증, 뭐 간경화, 홍파 또 그런 것 때문에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하지부종에 의해서 또 정맥류 때문에 볼 수 있고. 근데 증상을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경우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하지부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대부분 치료를 하죠. 근데 제가 놓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통증 분야.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만약에 신경외과 원장님이 옆에 계속 계셨다면 더 확실한 진료가 되고 치료가 됐을 텐데 그런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경외과 쪽으로 보셨을 때 하지부종, 하지불안, 하지통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경외과, 정형외과 뭐 이걸 떠나서 저는 이제 통증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하지부종이나 뭐
하지 불안증, 통증 이걸 구분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경험적으로나 또 뭐 학문적으로나 제가 생각하는 하지 부종의 양쪽인 경우는 내과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과를 가서 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하지 부종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심장 문제나 또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갑자기 확 가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두지 마시고 다리가 붓네 하면 바로 내과 가셔가지고 검진 받으시고, 내과에서도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혈관 쪽의 문제를 찾아서 우리 나 원장님한테 한번 오시면 네. 제가 100%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원인이 없이 그 말씀하신 대로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 영역에서의 부종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영역에 오시면 이거를 어떻게 찾아볼까 생각을 본인이 하지 마시고 그 선생님한테 믿고 맡겨서 하는 게 좋겠고, 하지 불안증은 이거는 명확하게 답이 있습니다. 진단 내리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데, 하지 불안 말 그대로 불안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려고 하면 뭔가 불안해요. 근데 불안한데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고 다리가 불안한 거예요. 하지가.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움직여주고, 아니면 다리를 막 빗고든지 움직여줘야 뭔가 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증상으로 진단이 되고 약을 먹으면 효과가 좋아요. 치료가 되게 잘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약을 처방을 받으면 되고, 하지 통증은 워낙 다양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증상은 명확한데 통증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정맥류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들었는데,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5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유전이 있고, 또 체질적이면 직업적으로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군, 네. 과도한 운동, 그다음에 이제 체형적으로는 뭐 비만이, 골반부에 어떤 비만 이런 것 때문에 하지에서 올라오는 피가 제대로 못 올라오고 막혀가지고 안에서 보이는, 그것 때문에 정맥류가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도 많이 생겨요. 왜 그러죠? 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여기 15시간씩 공부하고 그래요. 그렇게 공부해본 적 있어요? 나는 왜 부정이 안 생겨? 15시간씩 공부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이 생기더라니까. 정말 많이 어, 생길 것 같아요. 고려야 되는데 2시간 이상만 앉아있어도 정맥류가 생긴다는데, 아무리 어린 사람이지만 10시간 이상씩 앉아있으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원인들이라 방법이 없고, 일단 생겼다 하면 바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쉬자. 네. 아, 네. 중간중간 운동을 하자. 2시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하고. 아파트면 걸어서 한번 올라오고 산책도 좀 하고, 한 10분 쉰다고 해서 학업에 지장 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소리 들었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날 때 갑자기 호흡 곤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정맥류 환자들인데, 아. 밑에 고여있던 피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심장 혈관을 막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정맥류는 초기에 치료해야 되지, 나중에 이제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그렇죠. 조기 발견이 최고 중요하죠. 좋은 건 네. 빨리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정맥성 부종도 있는데, 정맥성 부종에 의한 통증이 아닌 정맥 자체에 의한 통증이 있는 그런 개념이 요즘에 그거는 정말 최신 트렌드인데요. 몇 번 이제 책을 봤는데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성재 원장님 오셨길래 한번 거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해보면, 최근에 통증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예전에 치료되지 않았던 환자들이 치료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치료의 한 95% 정도는 다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한 1, 2% 정도의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환자들을 한번 보니까 뜻하지 않게 혈관들이 자라고 있더라. 예를 들면 관절염, 무릎 관절염 환자인데 별 치료를 다 하고 해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봤더니 신생혈관이라고 해서 안 좋은 혈관, 암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조직이 자라는 것처럼 혈관이 자라더라 해서 이 자란 혈관을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통증이 좋아지네. 그게 바로 이제 혈관에 의한 통증을 접근하는 방법이고, 지금 밝혀진 건 관절이고요. 그게 이제 관절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만성적인 통증들을 혈관을 통해서 통증이 생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러한 치료들은 아직 실험적이지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시는 분이 사실 저희 통증 분야에서도 많지 않은데, 나 원장님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하지정맥. 네. 뭐 이게 요즘에는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그 현대의학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그러니까 관심을 좀 맞습니다. 가졌는데, 정맥류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 발목 통증,
발바닥 통증, 화끈거림. 그게 정맥류로서 이론적으로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혈관 통증 그러한 걸로 치료했을 때 발바닥 통증, 무릎 통증, 어떤 화끈거림 그런 게 나았다는 그런 보고가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이성주 원장님께서 저도 사실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시면 꼭 저한테 좀 전설 나중에 네, 제 기회가 되면 우리 그런 케이스들을 한번 모아서 설명도 하고 이건 너무나 최신 트렌드인데 조심스러운 게 이거는 밝혀진 치료 즉 누구나 다 인정하는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르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너무 어려운 분야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공부도 좀 해보고 네. 뭐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혹은 이제 관절염 질환과 하지정맥류가 같이 동반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나요? 정면에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노인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 보시면 이제 관절염, 특히 이제 무릎 쪽이 제일 많고 또 이제 골반 쪽, 간혹 이제 발목 쪽 있는데 무엇부터 치료를 권장하느냐. 자신하기를 하지정맥류 치료는 거의 95% 이상 완치가 된다. 그리고 단기간에 치료가 되고 증상이 좋아진다. 제가 알기로는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근막염, 신경통증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맞습니다. 통증 치료 기간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한두 번 치료로 완치가 되는 하지정맥류를 먼저 치료하고 일단 혈액순환이 잘 되면 또 그 다음 치료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하지정맥류 치료를 먼저 하자. 저도 동감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뭐가 제일 불편하냐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걸 먼저 치료하라고 하고 다리가 붓는다 무겁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 먼저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증상 우선으로 하고 나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혈액순환은 모든 치료의 기본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치료가 잘 됩니다. 실제로 젊은 친구분들이 치료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 치료는 빠르고 그리고 쉽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환자분들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상 말이죠? 네, 맞아요. 하지정맥류의 증상들은 아주 뚜렷해요. 뭐 이렇게 다리가 붓고 무겁고 네. 이제 지나는 것들인데 이 정맥류가 없어지면 일단 보이는 피가 없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증상들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근데 얼마 만에 없어요? 보통 이제 빠르면 2주부터 시작해서 네. 없어진다고 하고 근데 다만 수술할 때 일단 바늘자국 그리고 일부 조그마한 피부 구멍들이 딱딱해져 가지고 그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좀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데 네. 그건 하나의 회복 기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만약에 치료하고 나서도 한 달 이후 계속적으로 어떤 증상이 남아있다 그러면 어떤 하지정맥류한 증상이 아닌 어떤 증상도 이제 고려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치료됐으면 그 결과물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원인이 치료됐는데 이상한 그 증상들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서 하지부종은 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하지불안증, 관절염, 신경통증, 근막염 이런 것들은 정맥류와 관계없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바로 통증 클리닉이나 신경외과 쪽에서 진료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워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수술이 잘못됐나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잘못됐다고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원을 한번 바꾸는데 그게 이제 나 원장님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국내 1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는 답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을 한번 바꿔보고 수술 잘 됐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한테 이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답답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환자들. 원인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가끔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확인하러 오시는데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데 불편한 얘기도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있겠지요. 근데 클리닉들이 뭐 이제 경험이 이제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초기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 계시니까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경과가 약간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다른 병원에서 체크해보는 것도 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도 제가 치료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뢰를 합니다.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하고 그래서 또 많은 의사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신이 아니다. 틀리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라.
그게 환자를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좀 네. 엉뚱한 데로 갔는데 네. 깔끔하시네요. 왜냐면 전 자신 있거든요. 일단 수술적인 요소들을 회복 기간에 개인차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경과를 두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아, 저 동감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원인들이 발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외과라든지 통증외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방문해 보셔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정리 왕이네요, 정리. 그럼요. 네. 너무 똑똑하세요. 원장님 그 몽골에서 하지정맥류랑 신경외과 진료를 같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야로 진료를 보시는 걸까요?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큰데 그 인구가 좀 퍼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에 진료 가면 소식을 듣고 저 멀리서 반나절 하루를 거쳐서 오십니다. 거기에는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오로지 차 한 대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들어오시는데 정면류 아니고 지팡이 들고 절도 가면 아, 정말 미안합니다. 왜냐면 정면류 있는 분이 지팡이 들고 절뚝거리며 올 리가 없거든요. 그럼 분명히 통증이나 신경이나 다른 건데 그 멀리서 오셨는데 정면류 아니니까 가세요. 정말 죄송하죠. 정말 힘들어요. 네, 힘들어. 의사로서 참 힘들죠. 이제 그래서 정말 통증 클리닉이 필요하겠다. 네.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반절 이상이 통증 환자예요. 아, 왜냐면 본인들도 안 튀어났으니까 정면류가 없는 걸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그래도 한국에서 의사분이 오셨으니까 뭐라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면류를 제가 해결하고 기타 통증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해결해라 믿고 정말 모셔서 같이 갔습니다. 사실 4년 전에 네. 처음 시작하실 때 저한테 부탁을 하셨거든요. 오, 네네. 근데 저는 그때 사실은 너무 바빴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또 몽골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부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뜻인 줄은 몰랐어요.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는 게 너무 안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저 착하게 생겼잖아요. 저 분명히 갑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야 돼요. 최근 들어서 가보고 느낀 건 정말 여기는 통증을 이해를 못하는 환자들도 많고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의료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몽골 선생님들하고 교류를 하면 서로가 뭔가 발전적인 게 있을 것 같다 해서 같이 하고 제가 또 백수잖아요. 시간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료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같이 지금 하게 됐습니다. 원장님은 그 몽골에서 기억 남는 진료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진료 병원을 오신 분들이 기억이 나지만 제가 몽골을 몇 년 전에 이제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오. 근데 그 정말 시골에서 의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분이 뭐냐면 무릎 관절염이 심하신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치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아파 죽겠다고 진짜 절뚝절뚝 왔는데 그분이 이제 좀 뚱뚱하시고 치료를 한 적이 없고 저는 잠깐 있다 올 거잖아. 그래서 한번 치료를 해주고 나서 정말 이제 그런 주사가 있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맞고 다음날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막 그렇게 인사한 그분이 기억이 나요. 정말요? 예. 저희 어머니도 무릎 관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원장님 빨리 개원하시면 찾아가야 되겠어요. 속속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 부모님들이 유전적인 게 있어요. 무릎이 네. 아프다. 그게 이제 자식이 속썩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는 다리 쪽으로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네. 이제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자세에 대한 스트레칭은 따로 배워보는 게 없어서 아. 전체적인 순환을 위해서 아. 간단하게 한 가지 동작 정도? 한 가지 동작이요. 요즘은 거북목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북목이 증상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거북목의 증상의 1번은 배가 굽어져요. 배가 굽어요? 이렇게 굽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굽어지고 그럼 튀어나오게 되죠. 그럼 이 목의 근육이 당겨지고 뒷근육이 당길 것 같지만 사실은 앞근육이 많이 당겨져요. 그래서 이 앞근육을 많이 풀어줘야지 되고 이 앞근육을 풀어주는 거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 목을 쳐 올려서 이 귀 뒤에 뼈가 튀어나온 데하고 여기 앞쪽 쇄골 쪽에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따라서 마사지를 쫙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누를 때 어떻게 누르느냐 목에서 때가 나오죠. 눈물 나올 때. 와 눌러주고 눈물 나올 정도. 누르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움직여주면 너무 아파요, 되게 원장님. 왜 아프죠? 네. 나중에 제 단골 고객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 목 있는데 근육이 붙는 부위를 네. 지압을 많이 해주면 이런 식으로 눌러서 이 부위를 지압을 많이 해주면 눈물 나올 정도로. 네 네. 아픈 분들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하지정맥류 수술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네. 가장 어린 환자분과 가장 나이 많은 고객님들은 어떤 연령대 환자분들까지 진료를 보시나요? 그러게요. 뭐 이렇게 뭐 10대 후반도 오. 10대 후반이에요? 네, 아까 오.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80대 중후반 분도 계시고 80대. 네. 요즘에는 나이에 크게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다 정맥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노년층, 중년층 이후에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정맥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튀어나온 사람만 검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대가 높은 사람에서 많이 발견이 됐겠죠. 지금은 정보가 많아서 증상이 내 증상이네 하면서 일찍 와가지고 검사해보면 대부분 나온다. 정맥류가 발견율이 높아진 거지 갑자기 없던 환자들이 갑자기 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받는 나이가 빨라졌다. 미성년자 환자분들도 수술을 많이 하시는군요. 절개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바로 운동하고 뭐 그래.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조기 치료해서 혈매질을 높이자. 원장님 저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얼굴도 심각해 보이네. 네, 뭐냐면 초기에 치료한 환자들하고 나중에 진행됐을 때 치료한 환자들하고 수술의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를 들어서 많이 튀어나오면 피부가 되게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 끝나고 나면 이 늘어난 피부가 팽팽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아, 또한 일단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찌꺼기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찌꺼기가 계속 피부에 남아있으면 피부가 까매지게 되죠. 한 번 까매진 피부는 절대 안 돌아온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이성주 원장님을 모셔서 하지정맥류와 신경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릴 거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도 됩니다. 많이 봐주세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선아의